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올려주시는 동안 저희는 사전 접수 종목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바로 4302님께서 올려주신 카카오가 되겠습니다. 국민 눈물주라고 불리는. 그 예전에는 카카오랑 네이버랑 같이 해가지고 막 누가 더 올라가냐 이렇게 맞아요. 용어 상박하다가 눈물주 됐다가 요즘 다시 눈물을 걷어가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56,000원에 사셨습니다. 지금 뭐 손실 중이시고요. 네. 8%라서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점 그나마 조금은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도 한 3.7% 올랐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가 정말 계속 내려오다가 그래도 지난주, 이번 주 들어서면서 좀 강한 반등을 나타내고 있죠. 아무래도 공매도에 대한 이슈도 좀 받았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님은요, 올해 1, 2월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 그렇군요. 이후로도 조금 내려오다가 이때만 해도 이제 많이 내려왔다라고 생각하고 올해는 좀 반등하겠지라고 그게 쉽지 했지만 않죠. 네. 지금 1년이 다가도록 카카오는 계속해서 내려왔죠. 네. 하지만 악재에도 상승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많이 내려온 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 보겠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군요. 수익까지 바라지도 않는다. 매수가라도 오면 나는 만족을 한다. 올 1년 기다렸으니까 더 기다려 보면서 손실을 좀 만회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의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이야기 빠르게 들어봐야겠네요. 네. 자, 그러면 손현호 팀장께서는 키워드 어떻게 주십니까? 네, 키워드 이대로 상승하게 해주세요. 네. 라고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라는.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맞아요. 비슷한 느낌이죠. 예. 네. 최병원 전문가는요? 네, 뒤처진 4자 산업 1등주. 네. 뭔가 되게 뒤섞여 있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헷갈리네요. 네. 자, 팀장님부터 네. 이대로 상승하게 해주세요. 이분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 드는데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뭐 카카오 하면 모르신 분 안 계실 겁니다. 이 메신저를 이용하지 않으신 분이 거의 안 계신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카카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거의 영광을 완벽하게 재현하기보다는 그래도 지금 뭐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많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이가 좀 당분간 유지가 되기를 그렇게 기원을 하고 있고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도 1,43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6.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열어보면은 어떤 마케팅 분야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웹툰 관련해서는 상당히 실적이 나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가 웹툰에 있어서는 가장 대장급 위치에 있고 일단 뭐 서비스 이용도 편하게 하겠지만 우리나라 이 K 웹툰을 제작하시는 작가분들의 어떤 능력 확실히 이제 만화가 재밌다고는 평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도 수출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판단되는데 카카오랑 네이버를 둘러싼 어떤 정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카카오를 이제 네이버랑 비교를 하기도 하고 카카오를 이제 에코프로랑 비교를 하고도 하는데 업종은 다르지만 성장주라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카카오보다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 분사 계획이 없기 때문에 많은 투자분들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고 계시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실적이 워낙 월등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회사 상장 뉴스를 봤을 때에도 약간 뷰가 다르죠. 확실하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포스코에 비해서 많이 밀리고 있지만 에코프로는 실적을 갖췄기 때문에 어떤 분산 입장이고 카카오도 사실 이 걸어온 길을 저도 모르면 뭐 느낌 좋습니다. 어떤 1등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군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 다양한 사업군을 통해서 내놓고 있는 실적이 다소 투자분들을 조금 만족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으면 박수를 쳐주겠는데 실적이 네이버에 비해서 잘 안 나오고 있고 이런 뭐 골목상권 침해나 이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보니까 카카오에 대한 투심이 많이 좀 훼손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님께서 AI 사업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고 저 역시도 동일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실적 그다음에 갖고 있는 보유 자산으로 뭐 카카오 엔터나 뭐 카카오 모빌리티나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카카오가 걸어온 길을 보면은 기대치만큼 실적을 많이 못 내놓고 있다 보니까 왜 골목 상권을 자꾸 침해하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카카오가 이런 플랫폼 관계에서 이런 입지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올해 말인가 이제
GPT, 카카오도 네이버에 이어서 GPT를 만든다고 하니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고 확실하게 성장주들이 실적을 서서히 보여주기 시작. 2차 전지는 완성창 피크를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성장주라고 판단하고 있는 뭐 AI나 게임 쪽에서 슬슬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만큼 좀 성장주의 투심이 좀 개선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플랫폼은 아직 풀리고 있지 않지만 AI나 이쪽에서는 정부 쪽에서 많이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의 저력은 무시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이번 주 월요일에 공매도 금지로 해서 제일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것은 2차전지지만 게임주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점진적 우상향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면은 외인과 기관이 한 1주 반 정도는 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공매도 카드를 만지작 한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 공매도가 금지된 다음부터는 조금 노골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카카오랑 네이버 같은 경우도 공매도 이슈로 이 몸살을 알아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된다. 그래서 기술적 움직임이랑 주가 추이 수급 동향을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 성장주 플랫폼 기업을 둘러싼 대외 정책과 이 기업들이 실제 진행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에 대한 실적은 보고서 지금 일단 기술적인 접근 가능하지만 그것들이 실적 증명되고 플랫폼 완화가 보인다고 하면은 충분히 드라이빙 걸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대로 상승하려면 결국에 사업에서 기업은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이게 증명을 해야 되는 카카오 같고요. 이번에 최병훈 전문가께서는 이 앞에 거 빼면 딱 좋은데 4차 산업 1등주 이러면 딱 좋은데 네. 앞에 뒤처진이부터요. 제가 15년부터 뭐 이제 AI 관련된 거라든지 네. 4차 핵심주를 사면 그냥 아무것도 사지 말고 계속 카카오만 사라고 그랬거든요. 소형주 코스닥에 이것저것 사봤자 잠깐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실제로 개인 투자는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카카오 그때 10만 원 뭐 내외했으니까 15년 지금 계속 19년도까지도 18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성장은 계속 하는데 이익을 못 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초연결. 이제 연결하면서 이제 반도체 기술 같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실적이 그 효과가 드러나면 시간이 흘러서 이제 4차 산업이 활성화돼야만 실제로 매출이 나오면서 규모 경제가 되고 이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번국지로 됐거든요. 그럼 코로나가 오면서 디지털 세상 이제 오니까 엄청 이제 이익을 내고 크게 성장 빛을 봤거든요. 그거 없더라도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앞으로는 오히려 더 이제 생성형 AI까지 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을 넘어갔거든요. 챗 GPT-4를 통해서 넘어갔는데 5차 산업혁명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혁명이라는 것은 새로운 거 엄청나게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 실제로 국내에서는 이 카카오가 많은 4차 산업혁명 많이 바뀌었어요. 어느 분야에는 다 통해서 카카오만큼 우리나라에 바꾼 기업은 없습니다. 네이버도 안 되고요. 카카오가 제일 1등인데 그러면 지금 이제 1등 잠시 뒤처졌다고 과연 내가 1등을 놓칠까? 늘 그동안 막 투자를 해서 1등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벌이 됐죠. 이제 카카오 그룹이 재벌이 됐는데 재벌되다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DNA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비교를 하면 그냥 저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NC소프트를 생각하면 NC소프트 PC 왕자였는데 모바일 게임을 시대에 조금 뒤쳐져서 나는 기술을 갖고 있지만 너들 다른 신설 회사가 막 모바일 게임 해봤자 무시해버린 거죠. 난 분명히 따라가. 내가 최고인데 이렇게 자만하다가 결국은 금도세를 다 뒤쳐졌는데 결국은 자금력 있고 다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결국 이겨버렸잖아요. 이제 매출을 이익도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라도 크게 성장했거든요. 돌파. 그러면 지금 이제 이익하고 이렇게 영업이익 나온 거 보니까 3분기 보니까 이 정도를 냈다면 주가가 여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제 네이버가 사상 최고 역대 사상 최고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냈는데 그러면
네이버는 탄탄한 이제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네이버 포털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광고 매출이 안정적으로 내니까 이익도 뭐 매출 늘지만 카카오는 다양한 오프라인에 적잖은 여러 가지 연결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 되면서 매출은 많이 나오는데 이걸 적게 냈거든요. 영업이 한 줄었죠. 그래도 지금은 중요한 것은 성장주들은 매출 성장이 중요합니다. 외형이 커져야만 그다음 이익은 나중에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쿠팡 보시면 이제 흑자 났잖아요. 이 개념은 같습니다. 그러면 쿠팡 왜 이렇게 적자를 하면서 투자를 했겠습니까? 그럼 돈 있는 사람이 가서 인수를 해야만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럼 카카오는 지금 상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회사 문업을 다 상장시켜 돈이 엄청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이것을 이제 수익성만 하는 것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외형을 더 키워야 되거든요. 그걸 지금 보면 매출이 사상 최대 나왔으니까 3분 매출이 작년 대비 16% 늘었어요. 그 사상 최대 매출이고 영업이익도 한 작년 대비 한 6%밖에 안 줄었는데 이제 영업은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분기 대비는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 늘어나요, 이익이. 1분기는 700억, 2분기 1100억대, 지금 1400대 이렇게 나오니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주식은 오히려 빠졌잖아요, 그죠? 지금 공매도 뭐 이렇게 잠깐 올랐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주가가 바닥이니까 주가를 보고 애널리스트도 전부 다 기업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예. 주식이 내려왔다고 기업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쁠 때 정상적인 분석을 제가 금방 말씀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당연히 지금 사놔야 실제로 이익이 났을 때 주식이 이미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정도의 매출이 나왔다면 주가는 정말 달리고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지만 그 이제 공매도 금지 때문에 공매도 전면적 금지해서 많이 올라갈 거다. 그런 것을 좀 보다도 전체적으로 다시 성장을 가야 되고요. 근데 공매도가 이제 보니까 수급을 제가 분석해 봤더니 7월 달에 한 600만 주 잠고가 되더라고요. 근데 300만 주가 줄었습니다. 그럼 최근에 산 게 아니에요. 어디에 샀냐면 개인이 계속 내려오니까 17만에서 계속 내려가 8만 지나면 계속 산 거예요. 그죠? 샀는데 거의 5만 원 깨지고 전면 4만 6천 깨지고 저가 깨진가 그때 폭락할 때 개인이 던진 걸 300만 주 받아버렸어요. 그게 공매도가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개인들이 바닥에 던지고 공매도가 해소해서 공매 이익 실현해버린 거죠. 700만, 600만, 700만, 지금 300만 주밖에 안 되니까. 그럼 밑에서 이익 실현하고 이제 300만 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럼 공매도 한 매수해서 올라갈 수는 크게 못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업이 좋아져야만 이익 300만 주는 이제 7월에 또 600만, 300만 주를 300만 주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이 연 조위에 있을 때니까 7만 원대니까 그러면 6만 원 그럼 이 주식의 공매도는 오히려 저 10만 이상 고점이 갔을 때 다시 들어오지. 네. 그러니까 공매도보다는 전체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구조다. 그리고 개인 물량은 밑에서 투매를 다 받았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아주 좋은 구조로 간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강력하게 사야 될 종목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지난 금요일 이제 일요일에 제가 유튜브에 올리면서 공매도 금지된 걸 또 한 시간 전에 모르고 올렸거든. 5시부터 쓰고서. 그래서 공매도가 이제 금지가 되면 일단 카카오를 설명해 줬거든요. 일단 카카오는 5만 5천 내에 간다. 공매도 금지되면. 그래서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갈 걸 보입니다. 그게 공매도 효과가 또 거기에 가는 네, 거기다가 효과 있죠, 당연히.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카오에 대해서 두 분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저는 카카오 하면 국민 눈물주라는 이미지도 있지만 가지 많은 나무가 아닌가. 가지가 많다. 정말 그렇죠. 자회사가 굉장히 많고 그 자회사들이 계속해서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카카오 엔터,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재팬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은 약간 좀 연기가 되기는 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계열사들이 상장을 하고 상장을 하는 것 카카오에게는 득일까요, 실일까요? 네, 어떤 좀 펀더멘탈이랑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부정적이고 투심 자체도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카카오가 이걸 실적으로 증명을 해준다고 하면 반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분들이 반격할지 못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뭐 카카오 모빌리티가 상장할 거면 예전에 했을 것이고 카카오 엔터도 제가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뉴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엔터에 소속돼 있는 어떤 이제 아티스트들을 보면은 사실 엄청나게 탑급은 아닙니다. 근데 가수 쪽은 괜찮은데 이것도 카카오 엔터 직속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시청자분 아실 만한 가수가 아이유, 그 다음에 네. 아이브, 아이돌님이네요.
근데 이분들이 카카오엔터 탑급이잖아요. 직속 선회가 아니고, 네? 탑급이잖아요. 아이유. 근데 이제 아이유는 카카오엔터 직속이 아니라는 거죠. 직속이 그래서 아니고. 이제 아이유 가수는 이담 엔터테인먼트고, 그쵸. 그 다음에 아이브는 스타쉽인데, 네. 그 스타쉽이랑 이담이 카카오엔터 소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냥 전 봤는데 이제 전 뉴스만 읽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카카오엔터가 SM을 통해서 SM에 대해서 돈을 많이 썼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이 반영되고 그런 것들이 선반영되면은 잘 갈 건데 이제 반반이죠. 그 시너지 효과가 잘 나올 것이냐라는 편이 있고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냥 이게 좀 너무 극단적인 평가인데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다. 이런 뷰가 갈려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카카오엔터가 이제 향후 보여준 실적에 따라서 제 코가 굉장히 다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 저는 아이유랑 아이브를 좋아하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실적이 안 나, 투자할 땐 당연히 내가 보는 뷰대로 안 되는 것을 감안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SM이나 뭐 JYP나 YG 이런 것들 리포트가 꾸준히 보면은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시너지를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은 저도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네. 제가 만약에 그냥 투자해서 손절을 할 거면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카카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한 종목은 아니니까 확실하게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매매 타점을 결정해도 늦지 않을 건데 제가 현재 카카오의 움직임을 보고 수급등을 봤을 때는 네.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저는 그냥 감안돼야 되는 향후 나올 수 있는 리스크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것들이 제가 리스크가 안 나오면 그냥 드라이빙 해 가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자님 더 가지고 갈까요? 가격 전략 어떻게 짤까요? 네, 투자 의견은 당연히 보유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42,000원, 목표가는 네. 55,000원 잡고 55,000원 위부터는 조금씩 종목 스위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카카오를 말씀을 들으면서 저런 것들이 있구나 이러면서 월봉을 좀 봤는데 월봉으로는 17만 3천 원 찍고 딱 아주 큰 산을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공매도 얘기도 좀 해주셨고 이제는 역사적 저점으로 봐도 됩니까? 역사적 저점은 저는 99% 찍었다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부실주도 막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그래도 얼마가 10배 올라가든 뭐 100배 올라가든 상관없이 그 고점이 고가부터 그냥 단순히 따져서 한 80% 내에 빠지면 완전히 다 빠져요. 네. 이건 75% 정도 빠졌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의 이익을 연 5천억 정도 냈는데 75% 빠진다는 것은 공매도가 없다면 그렇게 빠질 수는 없거든요. 원래 우량주는 공매도가 계속 빌려서 팔고 계속 네, 팔지 않으면 거의 뭐 절반 정도 빠질까? 삼성전자는 IMF 때만 60%대 빠졌어요. 그 다음에 50% 이상 빠지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지난번에 20일 고점 96,800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반타작 되면 거의 5만 원 그죠 내외잖아요. 네. 51,800원 찍고 올라갔잖아요. 네. 40 몇 프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NC소프트도 100만이니까 80% 빠지면 20만이잖아요. 그렇죠. 21만에도 거의 75% 올라가잖아요. 네. 아무 이유도 없어 올라가요. 너무 내려와서. 그게 이제 심리적인 목표가 이런 건데 거의 뭐 피부나치 수율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가서 거기에 63% 되돌린다든지 이런 것은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네. 시작점을 그래서 대충 따지면 맞아요. 그러면 또한 이제 사상 고점 17만 3천 원 이게 돌파하는 지역을 아주 중요한데 이제 저는 당연히 27년도까지 17만 3천 당연히 돌파한다고 봅니다. 올해 저점이 3만 7천이니까 한 27년도 정도 37만 원 정도나 2030년까지 37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10배 정도를 바닥에서 네.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2027년도 정도 되면 우리가 인조인간 시대가 본격화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면 생성형 AI 실제로 인간 대신에 기계가 직접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의 원년이 27년을 보거든요. 그 영화처럼. 시세는 이미 네. 올해 보여줬기 때문에 5차 산업혁명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줘서요. 그러면 이제 한 10년 정도 뒤에 2035년 정도 내외 되면 40년 정도 되면 가장 위에 1등급 계급 상위 0.1% 1%는 바로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네. 그 플랫폼 기업이 모든 세상을 다 장악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은 네이버가 장악할지 카카오가 장악할지 어떻게 두 개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저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언제든지 사가지고 있어야 되고 제가 인조인가 제가 모든 거 아카데미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1등으로 이제 팔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세상 마이크로소프트 좋거든요. MS는 지금도 주식 좋잖아요. 안 빠지고 그처럼 우리나라도 결국은 1, 2년 늦더라도 카카오 네이버 따라간다. 그래서 저는 물론 목표가 말씀 이렇게 길어졌는데 네. 목표가는 7만 5천부터 7만 5천 정도 넘으면 적정 한 60% 빠졌으니까 정상이니까 뭐 공매도가 이제 금지됐으니까 잘 올라가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갖다 빌려서 못 때리기 때문에 하방 경직이 있다는 거죠. 올라가서 얼마 안 빠지고 올라간 게 절반밖에 안 빠지고 또 올라가 하기 때문에 그러면 7만 5천 원 내외가 거기가 고점이기 때문에 거기서 붕괴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갈 거로 보여서 저는 목표가 7만 5천 원이고요. 네. 손절가는 저는 4만 3천 짧게 잡아드린 거든 그 정도까지도 안 빠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한 가지 이제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건 네. 그러면 네이버도 사도 괜찮아요? 네이버는 저는 상대적인 거죠. 주가처럼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익을 측면 보면 제가 15년부터 계속 할 때 네이버는 좋은데 네이버를 사지 말고 카카오는 8배 올라가고 10만에서 저 80만 갔으니까 그쵸. 그 네이버는 4배 정도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여기 네이버는 외국인들 50%를 장악하기 때문에 50% 장악해서 탄력성이 그렇게 크지 않고 시대 가는데 그래도 계속 매도를 치고 얘들이 공매도 다 여러 가지 빌려다 수급이 다르구나. 많아요. 그 수급 때문에. 그래서 카카오는 여기에 개인도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막 많이 올라가면 막 몰리잖아요. 탄력성. 카카오가 몰렸죠. 10만 그렇죠. 이상.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카카오를 사지 네이버를 굳이 살 필요는 저는 개인은 없다고 봅니다. 오, 알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이 외국인과 개인의 그 참 오늘- 수급 비율도 중요하네요. 제가 히든 카드로 카카오를 다 작성해 놨거든요. 네. 근데 이게 딱 나와버렸네요. 나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바꾸셨겠습니다. 제작성입니다. 제작성. 자, 어쨌든 이 카카오 이제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정리를 해드릴게요. 두 분 다 가지고 있자 이런 관점이시고요. 손현우 팀장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느낌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약간은 좀 물음표지만 어쨌든 이대로 좀 계속 상승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목표가 5만 5천 원, 손절가 4만 2천 원 제시를 하셨고요. 그리고 최병원 전문가는 덩치가 커지면 이익도 따라온다.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탄탄한 바닥이다. 좀 판단하시면서 목표가 7만 5천 원, 손절가 4만 3천 원 제시하셨습니다.